안녕하세요. 제가 452번 부동산 세종시 문제를 거론할 때 이해찬 총리가 지금은 총리가 아니죠. 전 총리 현가 굉장히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를 통한 부동산 축제를 그동안 했었다는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흥미롭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떻게 공직자들은 공적인 일을 안 하고 사적인 일들을 다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한국은 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재인 정부와 빌 게이츠는 아주 특별히 사랑에 빠진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 게이츠는 세계와 세계 통제를 통해서 인구를 축소하고 자기가 투자한 백신 회사를 통해서 백신을 보급하고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너무 일을 잘했습니다 라고 앞으로 함께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대관계를 같이 하자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김정숙 여사께서 국제백신연구소 한국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그럽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백신연구소에 구자피 명예회장으로 추대돼야 됐을까? 이런 것도 좀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빌 게이츠 재단이 SK바이오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내년 6월부터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공동으로 세계 공중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도 확대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말은 한국인이 낸 세금이 이 빌 게이츠 재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간에. 한국은 해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에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한국은 아직 선진국 대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도나요? 그런데 아무튼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빌 게이츠를 빌게라고 이 약자로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집권을 한 다음에 그 탈원전 정책을 많이 구사를 하게 돼요. 근데 2018년 12월이면 집권하자마자 어떤 말을 하냐면 동북아 전력망 사업, 그래서 한중일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하겠다. 7조에서 8조 원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겠다. 이런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19년 6월 달에 이런 탈원전 정책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원전 관련 공기업 3사에서 144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술적인 인력이 퇴출당하면서 이 인력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요. 중국으로 갈지는 설마 않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40년 넘게 쌓아올린 아무튼 한국형 원자력 발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라는 제보가 자꾸 접수됐다고 그래요, 이때. 그런데 말이죠, 이 빌 게이츠가 원전 사랑이 대단하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2006년에 테라파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줄이는 원자력 개발이다. 이래 놓고 중국과 굉장히 싸워싸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리커창 총리와 합자회사를 설립을 합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30년에는 신형 원자로 상용화를 목표화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생각은 언제 했냐? 2006년도부터 벌써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중국 사랑이 막 대단했죠. 이 빌게가. 중국에 대해서 러브콜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링크에서 올리겠지만 그 세계화 세력에 대한 또 중국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의 그런 자료예요. 근데 빌 게이츠가 한 짓이 눈에 띄는 것은 중국 보고 야, 아프리카를 네가 먹어 치워야 되겠어. 어떤 방식으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너무 우습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테라파워라는 것을 세웠잖아요. 원자로 방식으로 뭐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도 우리 같이 하자. 중국 보러 그러면서 막 그렇게 꼬셨어요. 특히 리커창 총리랑 친한 사이이기도 한가 봐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위원회에서는 빌 게이츠한테 무슨 상까지 내리면서 굉장히 그 중국을 위해서 탑 레벨로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래서 평생 회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가 한 테라파워에 대한 그의 공로,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상장을 준 게 아니라 뭐 이건 자기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굉장히 뭔가를 상을 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빌 게이츠는 아무튼 이 공산당과 아주 깊은 밀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단 중국 니네들이 그 아프리카에다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아프리카 나라가 그 빚이 많도록 하는 외교 전략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각 나라들이 빚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치, 경제적인 파워를 니네 중국이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방법은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파워랑 같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것에 놀라고 있는데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빚을 많이 지게 한 다음에 정치, 경제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로스차일드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그대로 아프리카에 그 방법을 쓰라고 차이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한테. 그래서 이제 그 실예로 케냐가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너무 많아진 빚, 채무 때문에 중국한테 몬바사에 있는 항구를 줘야만 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뭐 현재 줬겠죠. 근데 이런 식의 방법을 새로운 콜로니얼리즘, 새 식민주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들어있는 그런 좌파 띵크탱크에서 새로운 식민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TV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현재 그러니까 이 북미 지역에서는 노인 인구들은 TV를 아직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유난히 보니까 유난히 그 사람들 서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채널이 막 200개,
그중에서 이 방송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방송을 좋아하시냐 그랬더니 굉장히 뭐 흥미로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편씩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큐멘터리식이면서도 누구나 관심을 갖는 무슨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포장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좋은 면을 막 보이려고 그러는 점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CNN하고 BBC하고 이렇게 중국 국영방송이라고 봐야 되겠죠. CGTN. 이 방송은 특별히 이 트럼프를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지껏 말한 것은 뭐냐. 한국 문재인 정부는 빌 게이츠랑 협력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한 증거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백악관이 있잖아요. 대통령, 한국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백악관 청원도 합니다. 전에는 저한테도 뭐가 날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뭐 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막 청원을 했어요. 빌 게이츠 재단이 굉장히 그 인류에 반대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조사해달라. 이런 청원이 빌 게이츠를 수사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게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청원 4위에 뭐냐면요. 문재인을 체포해달라는 게 4위였다 그래요.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지금 빌 게이츠나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매스컴이나 정치, 경제 이런 것 그런 구조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그 미국 주식이 좀 안 좋아지고 이 투자할 곳을 찾아서 이제 중국 주식이 자본시장을 열었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는 벌써 많이 주요 그 투자 자문회사들이죠. 또 은행하고 끼고 해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월가에서는 굉장히 조 바이든 쪽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국 그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최대의 그런 어떤 꺾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이 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세계 통제화 세력 쪽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원하는 쪽으로 일이 착착 진행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인류에 반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 선거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조작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또 미국에서도 좀 높죠.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한국도 정당에서부터의 선거부터 현장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도 규탄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굉장히 오래 가게 될 것 같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치세가 그래도 비교적 올바른 그 단계를 밟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선거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전화식이나 전자식을 아웃시켜야 된다. 이런 겁니다.